일상생활 속에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광마더 한선화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박사님? 오늘은 사실은 제게 정말 필요한 기능인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서울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닌대요.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청계천에 도심 순환형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게 됩니다. 왕복한 4.8km를 왕복하는 그런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되게 되고요. 하루에 24차례나 운영을 한다니까 연간 한 9만 명은 탑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세종시에서는 수소차를 자율주행 버스로 대중교통으로 투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자율주행 차들은 사실은 전부 다 기사가 없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기사가 타고 있습니다. 운전에 개입을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위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기사가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탑승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기사가 운전을 하면 되지. 웬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나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술이 축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사가 탑승을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전 연습할 때 조수석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자율주행 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기사도 없이 차 혼자 싱싱 가는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바로 그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상용차에도 자율주행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개 2.5단계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단계는 부분 자율주행이에요. 같은 차선을 쭉 유지를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를 하고 커브길이 나오면 핸들도 틀어주고 하는 것이 이제 2단계 자율주행이고요. 3단계가 조건부 자율주행입니다. 고속도로 같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선을 바꿀 수 있는 단계가 3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상용차가 2.5단계다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그냥 한 차선으로 가려면 손 놓고 갈 수 있는 단계는 됐다. 저희가 운전을 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도라고 사실 봐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5단계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은 진짜 운전기사가 없이 차가 혼자서 움직이는 단계를 말을 하고요. 4단계까지는 운전자가 타고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는데 보통 때는 개입을 안 해요. 급한 일이 나오면은 차가 운전자에게 개입하세요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술들을 적용했길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율주행이? 일단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보면은 모든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차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좀 가까운 데 가면 삐삐삐 소리 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라이다 기술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보내서 반사돼서 오는 것이 너무 가깝게 있으면 빨리 반사돼서 오니까 다른 물체들과 부딪히지 않게 하는 이런 기술인데 이것들이 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꿀에서 이용하는 방식은 시각보다는 이런 라이다 기술을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개발하는 방식은 이런 라이다 기술이 없이 100% 컴퓨터 비전만으로 해요. 그래서 8대의 카메라가 있어서 이 카메라가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앞에 차는 어느 속도로 가고 있고 어디서 누가 튀어나오고 있고 이런 것을 굉장히 빨리 판단을 해서 자동차의 지능적인 처리 장치에 보내서 선다든가 간다든가 차선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하죠. 둘 다 좋은 기술이잖아요. 근데 둘 다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차에? 둘 다 적용을 하면은 사실은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차를 만든다는 것은 기술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가성비 이것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게 좋은 기술이 적용됐어도 차 한 대 막 10억씩 하면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끔찍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차는 팔려야 되니까.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자율주행도 결국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해킹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해킹에 취약할 수가 있다. 보안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쁜 의도를 가진 해킹 기술도 같이 따라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해킹에 100%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탄 차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살인 흉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탄 차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자율주행차의 보안 기술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 대신 운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택시 기사님들이 다 해주는 건데 이 자율주행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운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운전의 스킬도 완벽하고 아주 작은 장애물도 놓치지 않고 심지어 졸지도 않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실수가 야기하는 비율이 81%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실수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여주는 게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교통 신호라든가 이런 걸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요. 50km는 카메라 있을 때만 지키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것을 다 지키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교통 신호도 잘 지키고 교통 법규도 잘 지키고 방어 운전도 잘하는 이런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의 확률은 더 줄어든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은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들의 어떤 기동성이 훨씬 확보가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차량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를 덜 소모하고 연료를 덜 소모하면은 당연히 배기가스 덜 나오고 그래서 환경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 전체에 미치게 되는 더 큰 영향들도 자율주행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벌써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지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빨리 일상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더 편리하게 그리고 지구에도 좋은 기술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